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고문을 당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절할 듯한 그런 막 거의 상황에 이렇게 눈앞에 화면이 나타났는데 개구리가 한 마리 이렇게 죽었어. 이렇게 사지가 탁 뻗어서 달달달달 떠는 게 눈앞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제가 어릴 때 조그마한 이런 사료 회차리를 네네네. 가지고 이렇게 개구리를 많이 잡았거든요. 네. 개구리가 요래 앉아 있는데 사료 회차리를 갖고 그 덩어리를 탁 때리면 개구리가 쫙 네네. 뻗어버려요. 이렇게. 그럼 그걸로 이제 닭모이를 주지 않습니까? 새모이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제가 어릴 때는 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절에 들어와서 이제 불교의 제1번 계율이 살생하지 말라 아닙니까? 물론 따르지만은 마음속에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세상 살려면 어떻게 살생 안 하고 살 수가 있냐? 이 너무 계율이 이렇게 좀 비사회적인 거 아니냐? 이런 좀 말은 못했지만 속에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꼭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됐잖아요. 내가 개구리 같은 신세가 돼서 보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 절실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이 그 지식으로만 다가왔지 가슴에는 안 다가왔거든요. 그런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 경우에 당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볼 때는 내가 어릴 때 개구리 잡듯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자기가 당해봄으로 해서 진실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저한테 깨달음을 큰 깨달음이었어요. 네.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가 제가 처음에 불교 들어와가 막 불교에 신심이 날 때는 네. 뭐 생사가 따로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고문을 당해보니까 당해보니까 생사가 있더라. 따로 있어. 생사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경험도 안 해본 얘기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가능하면 내가 경험하고 확인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짧은 경험이었지만은 절에서 그냥 하는 얘기로 듣는 몇 년치 공부를 거기서 했다. 근데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잡혀갔잖아요. 그거는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 나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거 불교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불교에 대해서 회의가 전혀 없었는데 제가 불교인인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국민을 학살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을 못할 뿐만 아니라 항의도 못하고 무기력한 그런 불교에 대한 굉장한 좌절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형님이 마침 미국에 있으니까 내가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미국으로 가서 내가 그동안에 놓아버린 그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때가 스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그때가 한 83년도면은 20대 후반이었어요. 20대 후반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제가 그 광주 그 학살 그 그치, 사건의 그때가 비디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게 됐죠. 그 조계사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도법사였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데모에 이제 사주를 하는 사람으로 주동자. 주동자로 또 감옥에 잡혀가 가게 그래서 이제 서대문에 가서 그때 한 2개월 살았나 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쟁하고 시위하고 뭐 이런 것은 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좀 안 맞죠.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데 그런 약간의 그 갈등은 있었어요. 네네네. 이렇게 막 아글아글 쓰고 이렇게 할 때 네. 분노를 가져도 안 되고 표출해도 안 되잖아요. 네네네. 수행이라는 거는 네네.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어우러져서 하다 보면 막 그렇죠. 남을 지탄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늘 그게
수행의 원칙하고 안 맞으니까 늘 좀 남았습니다. 결국은 6.29 선언에 대해서